여러분들 이거 보셨나요? NHTS 조사 나왔죠. 그리고 모델3 리콜이 떴습니다. 그리고 판매량도 둔화가 됐습니다. 뉴스 틀면 온통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테슬라 죽이기 중입니다. 매일매일 악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보통 주식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 정도는 폭락을 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0.03%밖에 안 빠졌습니다. 거의 안 빠진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악재 폭탄 맞았는데 주가가 꿈쩍도 안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시장이 악재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 도대체 왜 테슬라가 악재에도 안 빠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안 빠질까요? 악재에 무감각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무감각해진 게 아니라 시장의 눈높이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단기 뉴스요, 판매량 얼마 나왔네, 리콜 몇 대 떴네, 이런 거는요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스마트머니는요 지금 숫자가 아니라 본질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플 주가가 아이폰 한 대 덜 팔렸다고 폭락하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애플의 본질은 휴대폰 파는 회사가 아니라 생태계를 지배하는 회사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은요, 테슬라를 단순 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보냐면 미래를 지배할 AI 플랫폼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악재 따위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적진의 장수가 고백을 했어요. 누구냐면 엔비디아의 임원이에요. 그것도 아무 임원이 아니고요, 로보틱스의 총괄 진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쟁사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FSD 버전 14을 써봤다. 처음엔 마법 같았지만 지금은 공포스러울 정도다. 공포스럽다? 무슨 공포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뺏기면 난 더 이상 운전을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기술 중독의 시작이에요. 경쟁사의 임원이 테슬라 기술에 중독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일까요? 삼성 임원이 아이폰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진짜 기술력의 증거입니다. 적도 인정하는 기술, 이게 바로 테슬라가 가진 힘입니다. 이쯤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물리적 튜링 테스트. 튜링 테스트가 뭐냐면요, 대화로 인간과 AI를 구분하는 실험입니다. 챗 GPT는 이미 통과했죠. 근데 물리적 튜링 테스트는 뭐냐면요, 현실 세계의 움직임으로 인간과 로봇을 구분하는 겁니다. 진펜의 증언이 뭐였냐면요, FSD의 운전은 인간과 구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특이점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운전하는 거랑 AI가 운전하는 거랑 구분이 안 된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리적 세계에서 AI가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했다는 겁니다. 대화는 챗 GPT가 했고 운전은 테슬라가 했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로봇입니다. 옵티머스가 인간처럼 걷고 인간처럼 일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법이 일상으로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했었나요? 신기하다, 비싸다, 너무 작다, 좋다는 말과 안 좋다는 말이 반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없으면 죽는다 라고 말하는, 흔히 말하는 앱등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FSD가 바로 그 단계에 진입한 거죠. 신기한 기술이 생존 필수템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진펜의 고백 다시 볼게요. 이걸 뺏기면 난 더 이상 운전 못한다. 이게 뭔가요? 중독이잖아요. 마약이잖아요. 한 번 쓰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신기한 기술이 필수템이 되는 순간 기업 가치는 100배를 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그랬고요, 스마트폰이 그랬어요. 이제 FSD가 그 반열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월가는 멍청하게도 뭘 하고 있냐면요, 아직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번 분기 몇 대 팔았냐, 올해 목표 달성했냐, 기술은 이미 혁명을 일으켰는데 주가는 아직도 자동차 회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일어났다? 아니요, 아직도 안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 거대한 괴리, 기술은 혁명을 일으켰는데 주가는 아직 자동차 회사, 이 갭이 바로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냐면요, 곧 시장이 알아차릴 거거든요. 아, 테슬라 회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구나. 그때 가면요, 주가는 이미 하늘 위에 있을 겁니다. 못 살 수도 있어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2007년에 아이폰 기억하시나요? 노키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폰은 전화만 잘 되면 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애플은 뭘 했어요? 세상을 바꿨죠.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뭐라고 하나요? 전기차 안 팔려, 시장 죽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뭘 하고 있냐면요, 노동을 없애고 있습니다. 운전이라는 노동, 공장이라는 노동, 물류라는 노동, 이 모든 걸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FSD가 필수제가 되는 순간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겁니다. 왜냐면요, 차 파는 건 한 번이지만 FSD 구독료는 매달 꽂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노키아가 망한 이유, 비즈니스 모델을 못 바꿔서예요. 지금 완성차들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락인 임팩트. FSD를 경험한 운전자는요, 다시는 일반 차를 못 탑니다. 왜냐면요, 운전이라는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해방된 거거든요. 다시 노동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할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길 운전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받습니다. 차선 지키고 신호 보고 졸음 참고, 이게 얼마나 고통인가요, 여러분? 근데 FSD 켜면요, 차가 알아서 가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핸드폰 보면 돼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요. 하지만 이 경험을 한 사람은요, 절대 못 돌아가요. 다시 손으로 운전하는 거 상상도 못 합니다. 이것이 테슬라가 가진 가장 강력한 해자, 경험의 중독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돈 얘기해 볼게요. 하드웨어 회사? 아니요. 소프트웨어 현금 복사기예요. 차는요, 한 번 팔면 끝입니다. 팔고 나면 돈이 안 들어와요. 근데 FSD 구독료는요, 매달 꽂힙니다. 전 세계 수천만 대 테슬라가 매달 돈을 상납하는 구조예요. 영업이익률 10%? 자동차 팔면 그럽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마진은요 80%입니다. 80%. 무슨 말이냐면 100원 벌면 80원이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전 세계 수천만 대의 테슬라가 매달 돈을 상납하는 구조가 이미 깔려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은 채택률이 낮아요. 근데 짐팬 같은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하면서 채택률이 올라가는 순간 매출은 폭발하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세 가지의 폭등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FSD 채택률 급증. 이미 시작됐어요. V14 나오면서 사용자 의존도 심화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사용자 의존도, FSD 없이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구독 매출의 비중이 폭발하는 것, 재무제표의 질적 변화예요. 지금 테슬라 재무제표 보면요, 차 판 돈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차 판매보다 커질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3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로 완전히 재평가받습니다. PER이 바뀌는 거예요. 자동차 PER 10배에서 소프트웨어 PER 50배로요. 주가는 50배 뛰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에서 제일 이슈인 두 가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엔비디아 대 테슬라. 엔비디아는 뭘 팔고 있나요? 뇌를 팝니다. 기업들이 사요. 테슬라는 뭘 파냐면요, 삶을 팝니다. 전 인류가 사고 있죠. 시장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엔비디아의 칩은요, 기업 고객한테만 팔리고 있어요. B2B예요. 테슬라 FSD는요, 전 세계 모든 운전자한테 팔립니다. B2C예요. 시장이 얼마나 크냐고요? 전 세계 자동차가 총 15억 대입니다. 이 중에 10%만 FSD 쓴다? 1억 5천만 명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씩만 받아도 매달 15조입니다. 1년이면 180조예요. 이게 테슬라의 잠재력입니다. 엔비디아 임원이 테슬라를 극찬한 건요,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테슬라가 먼저 이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공포에 살 것인지 환희에 추격할 것인지. 악재 뉴스에 흔들리는 건 하수입니다. 여러분,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틴다는 건요, 누군가 밑에서 미친 듯이 받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머니가 조용히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악재 보고 팔 거예요? 아니면 세력 따라 살 거예요? 지금은요, 매도가 아니라 강력 홀딩과 추매 구간입니다. 왜냐면요, 곧 호재가 터질 거거든요. 12월 30일 로보택시 런칭 예정입니다. 그때 가면요, 악재 따위는 다 까먹어요. 주가는 날아가요. 지금 파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그때 살 걸 하면서요. 긴급 요약 들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인정한 세 가지 팩트. 첫 번째, FSD는 인간과 구분이 불가능한 완전 자율 단계에 진입했다. 두 번째,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 필수 생존 도구로 진화했다. 세 번째, 월가의 숫자 노름이 끝나는 순간 주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엔비디아 임원도 인정했어요. 경쟁사가 인정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삼성 임원이 아이폰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기술력이 증명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어요. 적도 인정하는 기술,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상황 판단 정확히 하셔야 해요. 버스는 지금 떠나기 직전입니다. 악재에도 안 빠지는 주식은요, 호재가 뜨면 완전 날아갈 겁니다. 12월 30일
로보택시 런칭 예정이에요. 그리고 산타랠리 시즌이에요.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가격은요, 나중에 그때 살 걸 무새들이 후회할 역사적 저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20년 코로나 때 테슬라 주가 얼마였나요? 지금의 10분의 1이었어요.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10배를 벌었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악재의 주가 안 빠지는 건 하방 경직성이에요. 밑에서 받아먹고 있다는 증거죠. 호재 터지면요, 폭등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가요? X표 쪽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남들처럼 뉴스 보고 욕하다가 기회를 완전히 놓칠 것인가? 체크 쪽은 미래에 베팅하는 쪽입니다. 엔비디아 임원도 인정한 미래에 과감하게 베팅할 것인가? 정답은요, 이미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하방 경직선, 이게 뭐예요? 강력 매수 신호예요. 악재도 안 빠진다? 세력이 밑에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곧 터질 겁니다. 12월 30일 로보택시 런칭, 산타랠리, 모든 재료 준비됐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요, 평생 후회합니다. 엔비디아 임원도 인정한 이 미래에 올라타세요. 지금까지 나스닥 미장원의 김우석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